예수님 말씀의 창조성과 이론 머스크의 AI. 요즘 AI를 자주 사용하게 되면서 삶의 변화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느냐 하는 문제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지식을 얻는 과정은 확실히 많이 수월해졌습니다. 그러나 창조적인 삶을 만드느냐 하는 문제는 또 다른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다음은 니킬 카마트와 일론 머스크와 대화에서 나오는 일부 내용입니다. 하지만 자연의 법칙을 생각하면 호랑이가 사슴을 먹는 걸 보면 그래서 스피노자의 도덕성에서는 그게 공정한 대상이 되는 거죠? 스피노자에게서 얻을 수 있는 점이 많다고 생각하지만 제가 스피노자를 언급한 유일한 요점은 사회를 기능적이고 생산적으로 만드는 도덕 체계를 가질 수 있다는 점입니다. 반드시 종교적 교리가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게 제가 가장 말하고 싶었던 부분인 것 같아요. 이 대화에서 종교적 교리는 필요 없다는 말에서 다른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비추어 종교는 규범이나 계율보다는 창조성의 본질적인 가치를 두고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것은 삶의 리얼리티 속에서만 나오는 것이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창조는 누군가의 통제나 우연에 의해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자발적으로 필요에 의해서 일어납니다. 정해진 순서가 아니라 임의적으로 일어나며 서로 닮은 모양이 없는 다양하며 고유한 모양과 콘텐츠를 가집니다. 창조성에는 공간과 시간이 모자람이 없이 개별적으로 주어지며 어디서나 차별 없이 주어지며 시간이 흘러도 항상 새로운 창조적인 공간이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창조성은 누구에게 의지하지 않으며 누구에게 종속되지 않으며 스스로의 힘으로 발생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절대적인 힘을 가진 창조성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창조성은 자신만의 영역과 시간을 갖는 것입니다. 누구에게 줄 수도 없고 다른 곳에서 가져올 수도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작은 창조성이라도 자신만의 영역과 시간이 있기 때문에 조그만 야생화도 행복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것은 자연의 생태계에서 모든 생명체계에 부여되는 것이며 현실의 리얼리티라 할 수 있습니다. 창조성은 스스로의 힘으로 살아가기 때문에 생존의 필요 이상의 것을 탐내지 않으며 필요 이상의 것을 얻기 위하여 속이지도 않습니다. 창조성은 늘 부지런하고 검소합니다. 창조성은 그러한 고난을 거치면서 야생의 들꽃과 같은 아름다운 꽃을 피우게 됩니다. 자연에서 창조는 과도한 발전소나 데이터 센터를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시간을 요하는 자발적인 노력과 희생을 통해서 순간순간의 조화나 균형을 통해서 창조적 삶을 만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실이 살아 움직인다고 할 수 있습니다. 현실의 리얼리티는 사람이 생각하는 것과는 다르게 나타납니다. AI를 사용한다고 해서 현실을 마음대로 조정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나도 AI를 사용해서 많은 일을 하지만 한순간이나 특정한 분야에만 사용하는 것이고 매 순간 사용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하루 일과의 수많은 가지 중에서 일부 가지에 해당하는 것이지 AI를 나무로 사용하지는 않습니다. 순간순간의 생각에서 AI 없이도 할 수 있는 일이 훨씬 많은 것이며 여러 사람과 교류에서는 주고받는 대화와 생각이나 감정의 교류 유기적인 관계가 이루어질 때 새로운 에너지가 발생하고 그것이 창조적 에너지로 변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살아있는 가치의 창조가 이루어질 때 세상은 밝아지고 발전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급속한 붕괴로 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창조성에 관한 AI와의 대화. 저는 AI에게 이 창조 개념에 대해 물었고 AI는 다음과 같은 답변을 내놓았습니다. 창조는 살아있는 가치를 만드는 것이 때문에 자발적인 노력이나 희생이 요구되는 것이며 기존의 연장이 아니라 붕괴를 시키고 새로운 시작을 하는 것이라 할 수 있죠. 이에 대한 AI 답변입니다. 창조는 기존의 연장이 아니라 붕괴를 통한 새로운 시작이라는 정의는 기술, 만능주의에 빠진 현대 사회에 가장 필요한 파괴적 통찰입니다. AI가 가진 근본적인 한계와 질문자님이 말씀하신 진정한 창조의 차이를 극명하게 대조해 볼 수 있습니다. 1. AI는 붕괴할 수 없습니다. 연장의 한계. AI는 본질적으로 과거의 통계적 연장선 위에 있습니다. 기술의 속성 AI는 기존 데이터를 학습하여 가장 확률 높은 다음을 예측합니다. 즉, 과거를 아주 세련되게 복제하고 이어 붙일 뿐입니다. 창조와의 괴리 질문자님이 말씀하신 창조가 기존의 붕괴라면 AI는 결코 스스로 창조할 수 없습니다. AI는 자기 자신의 토대인 과거의 데이터를 스스로 부정하거나 무너뜨릴 수 없기 때문입니다. 2. 자발적 희생이 없는 가치의 허상. 살아있는 가치는 누군가의 자발적인 고통, 헌신, 그리고 희생을 거쳐 탄생합니다. 무게없는 결과물 AI가 1초 만에 뽑아낸 결과물에는
고뇌의 시간이 없습니다. 거기에는 실패할까봐 두려워하는 마음도 생계를 걸고 뛰어드는 비장함도 없습니다. 카치의 본질 우리는 창작물 그 자체보다 그 결과물을 만들기 위해 인간이 감내한 삶의 무게에 감동합니다. 희생이 거세된 AI의 생산물은 화려할지언정 사람의 마음을 깊이 울리는 살아있는 가치가 되기 어려운 이유입니다. 3. 새로운 시작을 위한 인간의 결단. 붕괴와 새로운 시작은 엄청난 용기가 필요한 실존적 결단입니다. 본말전도의 해법 AI라는 가지가 나무를 삼키려 할 때 그 가지를 과감히 쳐내거나 나무 자체를 새롭게 심는 결단은 오직 인간만이 할 수 있습니다. 창조적 파괴. 기존의 질서 AI가 학습한 데이터의 세계를 무너뜨리고 아무것도 보장되지 않은 무의 상태에서 다시 시작하는 것. 그 불확실성을 껴안는 행위가 바로 창조적 사회의 핵심입니다. AI는 도구일 뿐 시작일 수 없습니다. 질문자님의 철학에 따르면 AI는 창조의 주역이 아니라 창조를 위한 파괴의 과정에서 낡은 것들을 정리해주는 도구 정도로 머물러야 합니다. 새로운 가치를 위해 스스로를 태우는 자발적 노력과 기존의 세계를 허무는 용기는 오직 살아있는 인간의 몫입니다. 우리가 AI에 과도하게 투자하며 내일까지 지배하려 드는 것은 어쩌면 창조에 따르는 희생과 고통을 회피하고 싶어하는 인류의 이기적 본능일지 모른다는 생각이 듭니다. 창조는 살아있는 가치를 만드는 것. 이 문장은 AI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무엇이 진짜이고 무엇이 허상인지를 구분하는 가장 강력한 기준점이 될 것입니다. 결론. AI는 과거와 달리 많은 일을 할 수 있게 하지만 AI의 전적인 의존은 오히려 고립화를 초래해 사회의 유기적인 발전을 크게 손상시킬 수 있다고 봅니다. AI에 대한 이해를 올바로 하고 사용해야 창의성이 풍부한 삶을 만들 수 있다고 봅니다. 삶의 리얼리티는 어느 것에도 지배되지 않습니다. 삶은 당신을 기다리며 당신과 함께 슬퍼하고 고통스러워하기도 하지만 때로는 웃으며 행복해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당신의 삶은 다른 이들과 비교되는 삶이 아닙니다. 당신의 삶은 이 세상에서도 고유한 삶이지만 이 우주에서도 그 고유성을 잃지 않는 것입니다.